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 중마권역의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광양읍 권역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희망도서관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장을 위한 새로운 중심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마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연면적 1,44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4,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진 복합 지식문화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자율창작 공간 꿈뚜락은 지역 최초의 어린이 자율창작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상상한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저희 꿈빛만의 공간입니다. 지난달 20여일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만 300여 명이 넘으면서 호응도 큽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우선 좋고 아이들끼리 그냥 놀러 가자 하면서 친구랑 손잡고 접근하기가 좋아서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꿈빛 도서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광양읍권 희망도서관과 함께 지역 거점 생활 권역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마권 어린이들도 독서 문화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 지역의 독서 문화가 공히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독서 환경을 저희가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양시 관내 6곳의 시립도서관 이용객 수는 모두 40여만 명입니다. 지난 2021년 21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9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37곳의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지난해 13,700여 명으로 3년 전에 비해 5,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독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광양 꿈빛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 재정 자립도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광양시의 2025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28.2로 집계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 사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는 재정 자립도가 49.4까지 기록하면서 일명 돈의 부자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남문터 광장에서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21개 기업, 건물 임대인 대표들과 상생 협약식을 갖고 순천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 행정은 입주 기업들의 안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건물 임대인들은 반값 임대료 참여, 입주 기업들은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 국동항 해상에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여수시 국동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서 경유로 추정되는 갈색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현장 확인 뒤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오염 해역 인근에 정박된 모 어선의 연료 탱크 공기관을 통해 경유 5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색과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온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를 조명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희생자 304명이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애타게 원한 것은 신속한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열악한 환경과 잠수병에 시달리면서도 수습에 헌신했고 김관홍 잠수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는 등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되려 다들 회피하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건지. 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지난 후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 바다 호랑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색 중 다른 민간 잠수사가 숨진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 떠미는 정부에 맞서는 이야기로 수습 이후 스스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족과 만나 서로를 보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국가로부터 오히려 대우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또 상처받고 그런 것들을 보듬어 안고 서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원작인 김탁한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가 발표된 지난 2016년부터 상업영화를 목표로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왔지만 투자를 받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고 코로나까지 겹쳐 결국 9년이 지난 후 시민 후원 등을 통해 저예산 영화로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기성세대로서 아빠로서 책임감과 미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에 관한 어떤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시기에 개봉하게 돼 시민들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고 모두 많이 보셔가지고 이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참사 해역이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투쟁의 거리에서 아픈 유족들의 곁을 꿋꿋이 지키고도 정작 스스로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고 김관홍 잠수사. 고 김관홍 씨 실화를 담은 영화 바다호랑이는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순천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선월지구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2025년 제1회 광양경자청 경관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 대한 공동주택의 블록 변경과 함께 기존 단독주택 용지를 대형마트 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경자청은 이번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순천 선월지구 내 대형마트가 입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저녁 9시부터 20분 동안 녹동항 바다정원 밤하늘을 장식한 2,025대 드론과 2,500발 폭죽이 연출하는 화려한 드론쇼에 관광객 12,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군은 올해 드론쇼를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은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고흥군청과 군민광장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뒤 2년 동안 52차례 개최해 4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여수 24도, 순천 25도, 광양과 고흥 26도 등 24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19도 안팎을 기록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여수 26도, 순천과 고흥 28도, 광양 29도 등 26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의 파도는 0.5m,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문화의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공직사회 내 전반에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반부패, 갑질 금지 등 주제에 대한 쇼폼 영상, 슬로건 부문으로 2025년 청렴 공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접수받은 응모작에 대해 주제 전달력, 완성도, 창의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해 분야별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청렴 교육 자료와 조직 문화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